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한국 포스코의 이 기술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 믿어지시나요? 중국이 10년 넘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 기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포스코의 철강 기술입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포스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철강 기술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에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과 선진국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이 제철소를 운영할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고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철소를 지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 1호로가 첫 출선을 했을 때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비싼 돈 주고 사와야 했던 철강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는 단순히 철강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포스코가 보유한 대표적인 독점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파이넥스 FINEX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철 공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철광석을 소결이라는 과정을 거쳐 덩어리로 만들고 이것을 고로에 넣어서 쇳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10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개발한 파이넥스 기술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철광석을 소결 과정 없이 바로 쇳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에서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상당합니다. 첫째, 에너지를 약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 비용도 절감됩니다. 게다가 철광석의 품질에 상관없이 고품질 철강을 만들 수 있어서 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포스코는 무려 20년의 시간과 1조 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자했습니다. 2007년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 전 세계 철강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파이넥스 기술을 보자마자 이것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이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포스코의 핵심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높은 연봉과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포스코 임직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중국은 자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철강 회사인 바오스틸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파이넥스와 유사한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한 중국은 지금까지 거의 10년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실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제 대규모 생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도전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파이넥스 기술은 단순한 설비나 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도, 압력, 가스 조성, 원료 배합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 기술입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둘째, 20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천 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경험적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셋째, 관련 특허를 포스코가 대부분 선점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특허로 보호하고 있어서 중국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넷째, 포스코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는 동안 포스코는 2세대, 3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를 따라잡으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파이넥스 기술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타타스틸은 포스코와 합작으로 파이넥스 설비를 건설했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기술 도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철강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철강 기술업체들과 포스코가 기술 협력을 맺고 있고 일본의 주요 철강 회사들도 파이넥스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선진국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넥스 기술은 포스코가 보유한 혁신 기술 중 하나일 뿐입니다. 포스코에는 이보다 더 인상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고급 강제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진짜 실력은 자동차용 강제에서 나타납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세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철강이 바로 포스코 제품입니다. 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자국의 철강 회사를 두고 굳이 한국의 포스코 철강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을 위해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가벼우면 약하고 단단하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개발한 초고장력강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고장력강이란 말 그대로 매우 강한 철강입니다. 일반 철강보다 3배에서 5배까지 강하면서도 두께는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얇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소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벤츠 S클래스의 경우 차체 무게를 크게 줄이면서도 충돌 안전성은 오히려 향상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코 초고장력강의 힘입니다. BMW 역시 포스코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포스코의 강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기술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1800A급 초고장력강을 개발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동차용 철강 중 하나입니다. 이 강제로 만든 자동차는 매우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집니다. 중국은 이런 포스코의 자동차용 강제 기술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중국 최대 철강 회사인 바오스틸과 허강 집단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초고장력강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은 1200A급 강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소량의 제품과 대량 생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구성입니다. 중국산 고장력강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10년, 20년 사용하는 제품인데 몇 년 만에 강도가 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 포스코의 강제는 장기간 사용해도 초기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의 미세한 노하우 차이 때문입니다. 철강 제조는 온도, 압력, 냉각 속도, 합금, 비율 등 수백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1970년부터 50년 넘게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이 있습니다. 수만 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일본의 신일철 주금도 포스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철강 강국이었지만 자동차용 고장력강 분야에서는 포스코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용 강제 분야에서는 포스코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기존 자동차보다 더 가벼운 소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배터리 안전성 때문에 더 강한 보호도 요구됩니다. 포스코는 이런 전기차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강제를 개발했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에 포스코 강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포스코가 미래 자동차용 소재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미래 자동차용 특수강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수소차용 고압용기, 소재도 포스코의 전문 분야입니다. 수소는 700기압이라는 높은 압력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특수한 강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도 포스코 강제로 만들어집니다. 중국은 이런 미래 기술까지 포스코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중국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다시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포스코 없이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포스코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아우디도 포스코를 주요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독일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소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자동차 강제 매출은 연간 상당한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포스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는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차세대 강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강제보다 훨씬 강한 소재입니다. 이 강제로 자동차를 만들면 충돌 사고 시 승객 안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포스코는 또 얼마나 앞서 나갈까요? 그런데 포스코가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을 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포스코는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포스코의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포스코는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투자가 50년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전 세계에 여러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항과 광양은 물론이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아 24시간 연구개발이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연구개발 방식은 다른 회사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단기 수익성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포스코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기초연구에도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넥스 기술의 경우 20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중 처음 15년은 한 푼의 수익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세계 유일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의 두 번째 비밀 무기는 인재입니다. 포스코는 전 세계 우수한 철강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현재 포스코에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연구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계속 붙잡아두는 시스템입니다. 포스코는 연구진들에게 경쟁력 있는 수준의 대우를 제공합니다. 연봉뿐만 아니라 연구 환경, 복지, 자녀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포스코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은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포스코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종합적인 만족도 때문입니다. 포스코 연구진들은 자신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포스코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넥스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포스코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사고도 있었고 설비가 망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 회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포스코는 다릅니다.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여기는 진취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포스코의 네 번째 강점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포스코는 전 세계 주요 대학,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도쿄대학 등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포스코는 세계 최신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지,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서구 대학들과의 협력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술 정보의 제한이 중국 철강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의 미래 전략은 무엇일까요? 포스코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철강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만약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철강 산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제철 공정에서는 석탄을 사용해서 철광석을 환원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합니다. 수소가 철광석과 만나면 철과 물만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친환경 제철 공정인 것입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철강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포스코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단순히 수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고온에서 수소와 철광석의 반응을 정밀하게 컨트롤해야 합니다. 온도, 압력, 가스 농도, 반응 시간 등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는 50년간 축적된 포스코의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 소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리튬, 니켈, 망간 등 핵심 배터리, 소재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리튬 추출 기술에서 포스코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기존에는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포스코가 개발한 기술로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튬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이는 기술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공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
포스코의 리튬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포스코는 또한 우주항공 소재 분야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우주용 특수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합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ASA와 ESA 같은 우주기관들도 포스코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우주 프로젝트에 포스코 소재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 시대의 한국 소재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970년 포항 바닷가에서 시작된 꿈의 결과입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철강 기술로 세계를 이끌고 중국과 일본을 앞서고 유럽과 미국에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포스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꿈과 의지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포스코는 매출 70조 원대, 직원 수만 명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세계 철강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970년 한국인들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독일과 일본이 인정하는 혁신, 미국이 주목하는 미래 기술,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포스코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스코의 연구진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또 어떤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포항 바닷가에서 시작된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포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포스코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분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코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아무것도 없던 포항 바닷가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자동차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나라의 숨겨진 자랑거리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